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 현태구입니다. 자, 12월의 첫날인 오늘도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영하 2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예년보다 2도 정도 낮은 것이겠죠. 한낮에도 5도 정도까지 오르는데요. 종일 예년보다 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또 맑은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기는 깨끗하겠네요. 또 차고 건조한 공기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대기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좀 산불 유의하셔야 되는 또 요즘이 아닌가 싶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가 오늘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이 내용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강원FC 축구 전용 경기장, 원주 종합운동장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또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또 최근에 원주의 구빗길이 전체 구간 조성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또 개통식도 일정이 지금 연기되었습니다만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죠. 12월 1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주로 오늘부터 유흥시설 5종의 업종 영업은 중단되고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가능해졌습니다. 또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노래방과 실내 체육시설도 밤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방역당국이 수능을 위한 방역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수능 감독관으로 참여하는 교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하도록 안내하고 또 도내 교직원들 대상으로는 각종 회식과 모임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한 입시학원 특별 방역도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강원 지역 사랑의 온도탑 모금 목표액이 사상 처음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강원 공동모금회는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의 모금액 목표를 68억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목표액 102억 8,200만 원보다 38%가 낮춘 금액이었습니다. 또 캠페인 기간도 열흘 줄어서 오늘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시작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시는 어제 또 신규 확진자가 1명 발생하면서 현재 누적 확진자가 235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는 또 오늘부터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됩니다. 좀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철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부터 2단계로 상향되었군요. 네, 코로나19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하루 5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강원도에도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주시에도 일주일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주말 동안 7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어제 타 지역의 확진자와 접촉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현재 원주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35명이고요. 검사 중인 사람은 250여 명, 자가격리자도 400명이 넘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235번 확진자의 가족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주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는데요. 지난달부터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실시했고 또 이번 주에도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가 실시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무료 선별 검사도 검사 대상을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진행된 원주시 코로나19 브리핑 내용 듣겠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중소병원 15개소의 종사자 및 간병인 등 1,400여 명에 대해서도 전액 시예산을 투입하여 선제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은 위험도가 높은 시설임에도 정부 지원이 되지 않아 당초 선제검사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전국적 확산세에 따른 대규모 집단 감염을 사전 차단하고자
전액 시예산을 투입하여서라도 선제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반 시민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무료 선별검사를 실시해왔으나 보다 적극적인 예방 차원에서 무료 검사 범위를 무증상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본인 판단에 따라 확진자와의 접촉 또는 감염이 의심된다면 시민 누구나 보건소에서 사전 전화 예약을 통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검사 기간은 내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오늘부터 원주시는 격상된 거 아니겠습니까? 좀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원주시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데요. 원창목 원주시장은 어제 시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우선 일주일간 시행하고 연장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가 금지되고 식당은 저녁 9시 이후에는 포장이나 배달 영업만 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는 또 코로나19 무료 검사 범위를 증상이 없는 일반 시민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무증상자 무료 검사는 오늘부터 내년 6월까지 진행됩니다. 원주시는 이번 주 중으로 전액 시비를 투입해서 중소병원 15곳의 종사자와 간병인 등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틀 뒤죠. 또 오는 3일에 수능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격상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확산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개인의 위생 또 방역수칙 철저하게 준수해야 되겠고요. 생활의 불편은 큽니다만은 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FC 축구 전용 경기장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가 강원FC 전용 구장 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또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의 장영덕 원주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최근에 강원FC 축구 전용 경기장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좀 전반적인 개요가 어떤 겁니까? 그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창단 12년째를 맡고 있는 강원도민의 프로축구단인 강원FC가 지난해에는 K리그 1에서 6위를 차지하면서 창단 이후 두 번째로 상위권에 진출하는 등 돌풍을 이어가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우리 강원도에 축구 전용 홍구장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떠돌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네. 강원도에서 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축구 전용 경기장 건립을 공모를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원주시 의회에서 원주시가 강원FC 홍구장의 최적지임을 좀 설명하고 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그 강원FC의 경기가 원주 지역에서는 이렇게 자주 있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2번 있었죠. 2번. 뭐 특별한 행사로 이제 기억이 되고 있는데 네. 좀 저도 이제 그쪽으로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어요. 네. 홍경기장이 강릉이었다가 춘천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창단 12년째를 맡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홍구장이 없어서 예. 여러 번 홍구장을 옮겨가면서 매해 시즌을 치르고 있는데요. 창단 초기에는 강릉을 홍구장으로 주로 사용하였고 그리고 2017년 시즌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준비를 위해서 평창으로 옮겼다가 네. 2018 시즌부터는 다시 또 춘천의 송암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으로 홍구장을 옮겨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자주 홍구장을 옮기다 보니까 선수들은 선수들대로, 구단은 구단대로 그 영향이 있고 팬 관리하고 또 마케팅 차원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 춘천의 송암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으로 이제 경기가 치러지고 있는데 이게 그 당시 옮길 때에도 좀 임시적으로 하겠다. 지금 이런 그 방침이었나요? 어땠습니까? 지금 그런 발표는 없었으나 네. 지금 그 도에서 그 축구 전용 경기장을 공모로 모집하겠다라고 아하. 발표를 한 거 보면 고정은 아니었던 겁니다. 아, 그래 공모하겠다. 이게 언제쯤 밝힌 겁니까?
요번에 이제 강원연구원에서 연구 결과 용역을 했고요. 네.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했고, 또 그래서 내년에 이제 공모가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근데 그 춘천에서 홈구장으로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이게 한 번 또 옮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근데 그 타당성이랄까요? 원주로 옮기는 게 더 좋겠다. 이 전반적인 당위성은 어떤 겁니까? 일단 접근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축구 경기를 한 번 할 때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그 외지에서 이제 원주를 접근할 때, 어웨이 경기를 보러 올 때, 이런 접근성이나 그 지역을 기반한 예산 문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좀 고려했을 때는 강원FC 축구 전용구장 건립의 최적지는 아무래도 4.8짜리 교통망을 자랑하는 그런 네, 의원님. 네, 의원님. 예. 네, 수혈 좀 가까이 대주시고요. 예. 네네. 네. 원주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원주 종합운동장은 반경 3km 이내 남원주 IC, 시의 고속버스 터미널, 그다음에 올해 말 완공 예정인 남원지역, 그리고 제주에서 원주를 잇는 항공편까지 매일 2편의 비행기가 다닐 만큼 접근성에 있어서 이보다 적합한 곳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한 주변 단계 택지나 무실 택지, 단관 택지 등 상권도 잘 형성되어 있어서 축구 팬들을 맞이하기엔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 전용 구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한다면요. 네. 기존에 이제 원주 종합운동장을 대상으로 이제 실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겁니까? 지금 강원연구의 연구 용역 발표 결과에 따르면요. 예. 원주 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제시를 해주었는데 네. 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했을 경우에는 98억 원의 예산을 예상했습니다. 네. 그래서 98억 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경제성도 충분히 타당성이 나오고요. 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100억 정도 리모델링이요. 네. 그런데 현재 종합운동장은요, 뭐 시민들에게 뭐 체육이라든지 문화 휴식 공간을 이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행사 외 시간에는 육상 트랙을 무료 개방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시민들의 접근성 또 편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점도 지금 제기는 됐었는데, 원주 종합운동장 부지가 일단 굉장히 넓고요. 축구 전용 구장이 만약에 건립된다면 그 일대를 또 둘레길이라든지 또 육상 트랙은 지금 댄싱 공연장 앞에 젊음의 광장이라는 곳에 또 존재하고 있고, 네. 종합운동장 내에 또 육상 경기를 할 수 있는 또 트랙들도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해 준다면 충분히 일거양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현재 그 축구 경기가 열릴 때마다 관중들이 몇 분 정도 입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평균 춘천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000명 정도 입장한다고 조사에 나왔는데요. 네. 지금 대구 FC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축구 전용 구장을 리모델링해서 개장을 했는데 네. 개장 초기에는 전년 대비 4배 이상의 티켓 판매 수익을 올렸고 경기당 평균 관객도 3,500여 명에서 1만여 명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가 같은 경우에는 경기 때마다 찾아오는 관람객들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띠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여러 가지 뭐 경제적 효과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문제는 네. 공모를 했을 때 다른 지역과 또 경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쟁을 해야죠. 예. 일단 1차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강릉에서 상당히 좀 축구만큼은 우리가 홍구장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목소리가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당연한 이야기고요. 네. 다만 이제 도에서도 이것을 공모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했을 때는 공모를 통해서 축구 전용 구장을 유치하겠다, 선정을 하겠다라고 발표했을 때는 그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면을 저희가 원주시가 잘 공략해서 설명도 잘 하고 또 지역 주민들과의 이런 동의도 좀 구해야 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를 한 배경을 유추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유추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경제성 문제도 있겠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제일 큰 게 경제성일 겁니다. 예. 그리고 관객 동원력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하지만 네. 그 강릉에서 경기 치를 때도 관객 동원은 뭐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실정을 살펴보면 네. 수원 FC나 서울 FC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강릉에서 이제 본인의
팀들이 어웨이 경기가 있는 경우에는 네. 원정 경기를 보러 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원주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겠다라는 네. 의견들이 많은데 아하. 강릉이 아무리 서울하고 KTX가 연결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강릉까지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겠군요. 네네.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자체 관중보다도 그 상대 팀의 관중들이 함께 이동을 해야 네. 또 관중 동력이 있는 것이고요. 또 지역의 경제 유발 효과도 있는 것이니까요. 네.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공모가 이제 내년에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뭐 시의회나 또 시 집행부 차원에서 또 시민들이 함께 의견 일치가 되어서 뭐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또 제안을 했는데 현재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원주시의회에 총 22명의 의원들이 계신데 네.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고요. 음흠. 그리고 언론에도 이미 한번 소개가 됐습니다만 집행부의 국장님께서도 인터뷰를 통해서 공모 유치를 하는데 공모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또 결정 나는 거죠? 그렇죠. 내년에 이제 공모가 나면 저희가 이제 응모를 할 계획이고 예. 다른 여타 시군과 또 경쟁을 해야겠죠. 만약에 결정이 난다면은 또 예산 확보가 아까 뭐 리모델링이 이제 100억 원 정도 이제 든다고 했는데요. 네. 예산 확보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리모델링 기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또 시간이 또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소요되고요. 예산도 분명히 수반돼야 되는데요. 네.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도시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사실 저희가 예산 심사 기간인데 네. 내년도 당초 예산, 그러니까 본 예산의 규모만 원주시가 지금 1조 5,200억 원 규모입니다. 네. 100억 원 리모델링 비용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게 그런데 경기장 리모델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가령 지금 원주 동부 같은 경우도 농구팀이 이제 원주가 홈구장입니다만은 네. 여러 가지 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네. 운영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축구단은 이게 규모가 훨씬 더 크거든요. 네. 좀 시 재정에 좀 장기적으로 압박이 되지 않을까요? 그 재정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부양되는 지역 경제를 효과를 다시 숫자로 산정한다면 저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네. 다시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 좀 수를 놓고서 좀 이게 따져보고 싶은데 아무튼 큰 틀에서 네. 상당히 좀 내년에 흥미로운 또 여러 가지 전개가 이루어지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 실제로 내년에 좀 가시화될 때 좀 자주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의 장영덕 원주시 의원이었습니다. 네,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8시 50분입니다. 자, 최근에 원주시가 명품 도보 여행길로 육성하고 있는 원주 구빗길 이 전체 구간의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그 개통 시기 또 이와 관련해서 어떤 그 준비들이 이루어지겠는지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한국걷기협회 김인호 회장 연결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걷기협회장 김인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완성되었다라고 이제 전해진 원주 구빗길 이게 어떤 길입니까? 먼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 원주시는 한반도의 중앙에 있으며 그 남북으로 길게 뻗은 태백산맥 서남 쪽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남한강과 성강을 경계로는 경기도 여주시와 또 남한강과 웅계천을 경계로는 충청북도의 충주시 등 두 개의 인접도가 있어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원주 구빗길은 이 같은 특성을 가진 구비구비 아름다운 원주시 일원을 걸으며 그 지역마다의 독특한 천혜의 자연 경관과 생태 환경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 전설 등을 살펴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도록 조성된 아주 명품 도보 여행길입니다. 네. 이 구빗길 조성이 시작된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예, 그 원주 구빗길은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16개의 코스를 시작으로 해서 2018년도에 5개를 또 조성하고 2019년도 5개, 올해는 4개 코스를 또 새로 조성해서 네. 총 30개 코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총 연장 길이는 400km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자, 올해 4개 코스가 새롭게 조성되었고 이제 30개 코스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다 이제 완료가 된 겁니까? 예, 완성이 되었는데 예. 뭐 길이라는 것이 꼭 완성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뭐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렇죠. 이제 새로 우리 시민들이 이쪽에도 코스를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또 새롭게 길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뭐 가변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전체적인 계획상에서는 하여튼 그 구비길 조성이 이제 완료되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위치 구간이 뭐 원주시 곳곳에 분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예, 그 원주 구비길은 그 원주시청이 있는 무실동의 봉화산을 기점으로 해서 그 반시계 방향을 그리면서 원주시 외곽 지역까지 원주시 전역을 한 바퀴를 돌아 신림면 황둔 쌀찐빵발까지 연결되는 17개 구간의 편도 코스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가는 길만. 네. 또 한 지점에서 출발해서 그 출발 지점까지 되돌아오는 원점 회귀 코스가 또 13개 코스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모두 30개 코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자, 근데 길이라는 것이 사람이 가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당연하죠. 가지 않으면 이제 풀도 자라고 나중에 또 예, 금방 예. 순식간에 파묻히게 되는데 예. 시민들이 좀 많이 또 방문하고 또 관광객들도 많이 또 그 길을 걸으셔야 이 길로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인데 그만큼 홍보도 많이 하고 또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원주는 마을마다 이야기와 전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감춰진 전설과 이야기들을 원주 구비길에 모두 올려놓았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간현 유원지부터 문막 체육공원까지는 거기에 8코스가 되겠는데 근처에 그 문막 건등산이 있습니다. 네. 그 건등산은 고려 태조 이제 왕건의 역사 기록에서 기원해서 그 길 이름도 이제 태조 왕건길 이렇게 붙여왔고, 그다음 불원면 법천 소공원부터 단강리에 이르는 10코스에는 법천사지라든가 거돈사지 등 천년 사찰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는 천년 사직길, 또 서곡의 용수골을 지나는 길은 꽃양귀비가 아주 흐드러지게 피는 4코스인데요. 거기는 꽃양귀비길 등으로 해서 우선 생각나는 대로 3구간을 말씀드렸지만 그 밖에도 27개 코스마다 네. 전설과 이야기가 아주 주저리주저리 끝없이 이어지며 원주의 풍광과 어를 모두 담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난주에 그 기업도시 둘레길이 이제 개통식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원주 구비길에 그 기업도시 둘레길도 포함이 된 겁니까? 아,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예, 당연한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좋던데요? 예. 예. 그리고 치악산 둘레길도 다 이제 개통이 완료된 겁니까? 아닙니다. 치악산 둘레길 공사는 거의 완성이 되었는데 네. 아직 일부 구간이 조금 이제 고소해야 될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예. 이제 그거까지 하면은 원래는 이제 10월 말에서 11월 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개통식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것을 이제 미진한 거 조금만 더 해서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해서 내년 5월경 이렇게 네. 원주시에서 아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통식을. 내년 5월이요. 예. 예, 이 예. 구비길도 개통식을 가지려고 했는데 또 역시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미 구비길은 30개 구간 전 구간을 이미 10월에 완성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연기하다가 12월 10일 전후로 해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개통식 이전이라도 원주 시민은 누구나 걸으실 수 있고 그렇죠. 또 틀림없이 지금 이 시각에도 귀에 이어폰을 꽂고 KBS 1 라디오를 들으시며 아마 원주 구비길을 걷는 원주 시민들이 계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달이군요, 이달. 이달 10일 일단 개통식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사실 길이라는 것이 예. 개통 전은 뭐 사람들의 행사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 뭐 오늘도 당장 걸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치악산 둘레길과 맞물려서 정말 명품 길의 또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만은 이 코스라든지 전반적인 일정을 좀 참고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또 자료 수집이 가능합니까? 그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원주 구비길 또 치악산 둘레길에 대한 안내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아무래도 이 인터넷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옛날 우리 치악체육관 내에 있는
우리 그 한국 걷기협회 사무실이 임시로 거기에 알겠습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 가시면 아주 풍부한 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걷기 친구들도 다 만나보시고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네,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한국걷기협회 김민호 회장이었고요. 오늘 순서 이어서 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